올해에도 의대생들 안 들어오면 진짜 의대 교육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럼 트리플이네요. 예, 그럼 트리플링이 되는 거예요. 트리플링. 이번에는 정말 휴학 승인 같은 틈이 없다고 정말 수차례 저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복귀자들 대상으로 실제로 재정 예정 통보서 다 발송했습니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 뉴스. 오늘은 김현섭 사회정책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활약이 대단하신데 오늘 또 부먹 뉴스 시간에 또 뵙습니다. 네. 요즘 좀 그 군사대로 조회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또 콘텐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의대 정원 문제, 이 문제로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이 콘텐츠 여러 번 찍었는데 네. 조금 분수령이 왔죠 지금. 네. 그 의대생들이 좀 복귀 움직임을 보고 있다 이런 네네네.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 일단 일부 대학은 벌써 이제 마감을 한 상태고 네. 일부는 뭐 재적 통지서를 보내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예.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좀 확실하게 좀 최근에 그 의대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의대에서 좀 어떤 복귀한 어떤 기류, 어떤 변화의 분위기가 좀 확실히 만들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복귀 기류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뭐 이 정도 학교들이 가장 앞장서서 좀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28일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제 이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투쟁 방식 이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전날인 26일 밤부터 어제인 27일 오전까지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한 3분의 2인 66%? 예, 그 정도가 이 휴학 투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등록을 하자. 이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예. 그 강경 투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휴학을 계속 하고 있고 애초에 집단 등록을 안 하고 있죠. 휴학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야 이제는 조금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부에서도 좀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예. 학교에서도 제적할 수 있다라는 네네네. 뭐 이렇게 무관용 원칙 뭐 이런 걸 내세워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있는데 네. 서울대 학생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네. 3분의 2가 네. 이제 좀 복귀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일단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현재 이제 미등록 휴학 투쟁 상태인데 네. 일단 등록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등록에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이제 의대 학생 비상 시국 대응위원회가 있는데 이 돌아오는 1학기에 등록 휴학으로 좀 투쟁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공지를 했습니다. 연세대 아니 같은 경우는. 휴학은 이어가지만 네. 재적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등록이라도 일단 먼저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보여요. 등록하고 휴학하자. 예. 수업에 들어오겠다 이건 아니에요. 예. 근데 또 학생들 개개인을 보면 또 연세대나 뭐 고려대, 경북대 이미 다 절반 정도 학생이 뭐 복학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오늘 나오는 보도 보니까 뭐 서울대 의대생 같은 경우는 100%, 네. 뭐 고려대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한 80%의 복귀율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이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학교 측에서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추정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는데 이제 언론사들의 뭐 취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게 저희들이 이걸 주목하는 이유가 네. 그동안 이 의대 증원과 관련된 네. 그 여러 가지 그 의대생들과 전공의들하고 여러 가지 정부와 협상도 있었고 했는데 네. 이게 처음으로 약간의 좀 변화의 기류가 보이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예.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인데 굉장히 괄목할 만한 건 맞습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이제 수업의 복귀를 얼마나 할지는 좀 알 수 없지만 네. 일단 뭐 등록을 좀 시작했다는 것은 네. 이제 그래도 교육을 네. 의대 교육이 좀 정상화되는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네.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게 방금 이제 전 질문에서 등록 휴학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했을 때 약간 또 좀 모호하긴 또 합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 분위기가 좀 다른 것만큼은 확실해요.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학교들, 뭐 서울대, 의대,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경북대 보면 이 내용들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정상 아닙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근데 등록 후 수강 이런 뭐 등록 후 공부가 아니라 그냥 미등록 휴학해서 등록 후 휴학. 이렇게 투쟁 방식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등록하자마자 휴학은 할 수 없으니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을 해본다면 저 등록을 해놓고 또 수업은 안 듣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수업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지켜봐야 좀 됩니다. 애매한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모호하다 한 게 네. 조금 더 계속 지켜봐야 된답니다. 완벽하게 이번에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을 한다 해서 이제 교육이 정상화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의대생들 단체가 있죠. 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은 학생협회 우리가 의대협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의대가 있는 대학이 한 40개 대학입니다. 네. 근데 대다수 대학 의대생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들 외에 아직 미등록이다 이렇게 의대협에서 밝히고 있고 일단 또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의대협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 결과를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이번 의대생들 등록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업 복귀 이거로 딱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확실히 분위기는 바뀐 게 이 대학들은 이제 등록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그러면서 이제 의대생들의 이제 복학 문의 전화 같은 경우는 좀 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정부가 네. 그 의대 각 대학 그 교수 협의회인가요? 그 네네. 같이 만나서 네네네네. 나름대로 뭐 타협 아닌 타협안을 만든 게 일단은 예. 학생들이 복귀를 하면 네. 내년 의대 증원 문제는 대학 네. 자율에 맡긴다. 네. 즉 증원이 0명이어도 네네네네. 정부가 억셉트하겠다, 오케이 하겠다 이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제가 일단 말씀 주신 대로 학생들이 복귀하는 건데 네. 자 이게 오늘 촬영일 28일인데 네. 각 의대 그 등록 마감일이 이제 하나씩 다 네, 그렇죠. 차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과연 말씀 주신 대로 네. 등록 후에 휴학으로 이어가는 이 새로운 방식의 투쟁 전환인데 네. 이거를 복귀로 볼지 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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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후에 또 어떻게 생길지도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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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 네.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의대생들이 네. 조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기류의 네. 계기가 된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난 1년간 거의 진전이 뚜렷한 진전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완전히 그냥 거의 어느 정도 완전히 그냥 항상 양쪽에서 꼼짝없이 뭐 전공의도 그렇고 의대생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변곡점을 좀 맞이하게 된 게 이번 달 7일 3월 7일입니다. 네. 근데 당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교육부에서 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3월 말까지 전원 복귀 당시에는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만약에 전원 복귀가 될 경우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그러니까 5,058명이 이게 원래가 3,058명이었고 그렇죠. 2,000명 증원을 결정해서 5,058명이 된 건데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으로 다시 따지면 회귀죠.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원점으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떤 타협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귀가 안 되면 다시 5,058명으로 계획대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교육부가 이번에는 그러면서 이 안 돌아오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교육부와 각 학교들이 이번에는 작년하고 달리 작년에는 굉장히 특례를 많이 줬거든요. 돌아오지 않더라도 예, 약간의 예. 좀 배려를 하는 배려를 해주고 뭐 연장을 해주고 뭐 어떤 걸 해주고 이랬는데 서벌이나 벌칙을 예. 주지 않고 좀 그렇죠. 기다려준 거죠.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다 기다려준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게 이번엔 특례 같은 거 절대 없고 학칙대로 그냥 유급이나 제적 조치 내려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당근하고 채찍을 동시에 쓴 전략이 좀 효과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도 의대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직 그다음에 뭐 휴학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질을 좀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정부가 시작한 것은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의대 증원이 그거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대를 늘려서 의사를 많이 양산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 자 그러면 의대 정원을 일단 의료계 반발이 심하니까 내년에 좀 홀딩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의료 개혁 그 기본적인 어떤 틀 이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반발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재 우리가 표현한 이제 의정 갈등, 뭐 의료 대란 이제 이런 사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재 어떤 그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특히 환자들이 지금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한국 환자 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번에 이런 결정들 뭐 5,058명에서 뭐 복귀를 하면 3,058명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 의료 공백 해소와 의사 부족 해소를 기대하면서 1년간 고통받고 인내해온 이 국민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한국 중증 질환 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 수많은 환자들의 희생 끝에 이제 와서 뭐 정책 원점 획일하는 발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예,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어서 뭐 모집 인원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뭐 복귀하나 뭐 다시 뭐 학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거의 강압을 하는 거 아니냐 학생들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양쪽에서 또 반발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환자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어렵게 뭐 지금 응급실 가동 중단이 뭐 장기간 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그래도 정부의 어떤 의료개혁 이쪽을 좀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면 뭐냐 이게 환자 입장에서 그렇게 그동안 기분이 고통을 들죠. 감내했는데 이런 뭐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가 네. 교육책으로 일단은 내년도에 한해서 의대 정원 네. 동결을이라는 이제 강수를 내걸고 대신에 의대생들 빨리 복귀해라. 네. 일단 빨리 풀어보자라고 이제 손을 내민 건데, 자 모집 정원을 결국엔 이렇게까지 뭐 이런 어떤 타협점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된 어떤 이유 이런 게 있을까요? 가장 중심에는 의대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해에도 의대생들 안 들어오면 진짜 의대 교육 사실상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급선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 예.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2024학번, 2024학번하고 이번에 입학을 한 2025학번이 이제 같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2024학번 뭐 친구들이 전부 다 휴학을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7,500명 정도가 돼요. 두 개 학번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더블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정부는 더블링까지는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할 수 이제 있다는 입장인데 현재까지. 근데 이번에까지 안 돌아와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럼 트리플이네요. 예, 그럼 트리플링이 되는 거예요. 트리플링. 그럼 2026 학번까지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거는 사실상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교육이 이렇게 되면 뭐 졸업, 의사시험, 전공의 과정 이렇게 의료인 양성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과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일단은 여러 가지 반발 목소리 있지만 정부는 일단은 학생들을 이번에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해야 된다. 이런 좀 절박한 마음이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생들 일각에서는 네. 또 이런 목소리 있어요. 설마 뭐 정말 제적시키겠냐. 네. 우리들이 좀 똘똘 뭉쳐 있으면 네네네. 그래도 나중에 뭐 정부가 손을 내밀지 않을까. 네. 어떤 특례 조치가 또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좀 약간의 그런 기대 심리 이런 네.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없다. 네. 단호하다라는 입장이죠. 예. 저도 최근에 정확하게 며칠이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교육부 어떤 정례 브리핑 이런 데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우리 좀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취지로 교육부 관계자가 실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 듣는 건 이건 진짜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모집 인원까지 조정을 한 만큼 이번에는 정말 휴학 승인 같은 틈이 없다고 정말 수차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례 브리핑 할 때마다 항상 출입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의대 총장들 정부뿐만 아니라 의대 총장들 역시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방침 확인했고 또 비교적 좀 의대생들하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의대 학장님들도 올해는 학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돌아와야 된다고 또 복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세대처럼 이 복학 등록이 마감된 학교들 그리고 고려대도 있고요. 미복귀자들 대상으로 실제로 재정 예정 통보서 다 발송했습니다. 재적 예정 통보서요. 재적 확정 통보서는 아니고. 근데 제가 약간의 등록할 수 있는 말미를 약간 그러니까 뭐 등록 뭐 시한을 조금 늘려주는 요 정도 배려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배려는. 고 마지노가 아마 4월 초 이쯤이 되는 걸로. 네. 제가 봐도 이번에 또 뭐 휴학 승인해 주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거의 이제 의대생들의 좀 거의 뭐 끝까지 지금 일단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의대생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만에 하나 실제로 이제 그 제적까지 이뤄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수백 명에 이를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한다면 만약에 제적이 된다면 이제 뭐 그 의대생들 펑크가 나게 되는데 정부에서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건데요. 결혼이 발생하면 편입학 통해서 의대도 역시 다른 과 학생들의 편입을 받겠다. 네, 다른 과처럼 인원을 채우겠다. 네, 의대도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라는 게 뭐 다른 학교에서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편입학을 통해서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난해에도 17개 대학에서 54명, 54명이 편입학으로 의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교육부하고 대학 총장들은 일단은 지금 뭐 벌써부터 편입학을 좀 이렇게 거론하기보다 현재는 이제 의대생들 복귀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 재정을 가정한 대책에서는 좀 입을 좀 함구하고 있는데 이 고등교육법에 따라서는 결혼 발생한 편입학 통해서 충원하게 됩니다. 약간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니네 돌아오지 않으면 예. 진짜 편입학에서 예. 이 결혼을 채워오려면 예. 이제 돌아올 자리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방법 없는 거 아니다라는 네. 걸 우회적으로. 약간 좀 그러니 빨리 복학해라, 복귀해라 이런 또 압력의 어떤 또 다른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결국에는 의대생들이 일부 좀 뭐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이제 당장 그 교육의 질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네. 일단은 그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교육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리플링은 정말 불가능하고 더블링까지는 그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좀 정부 입장입니다. 실제로 의대 증원에 이미 맞춰가지고 뭐 대학들이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뭐 교수 충원이라든가 이런 거 진행을 했고 또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학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2024학번이 2025학번보다 좀 조금 먼저 졸업할 수 있는 모델을 실제로 몇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제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정말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4학번이 이제 복귀를 만약에 해서 조기 졸업을 하는 그 수업 모델을 이게 적용을 받게 된다면 정부는 이제 이 향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할 뭐 의사 이제 국가고시라든가 전공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유연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결국에 이 모든 게 전부 다 올해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년을 넘게 끌어온 의대 정원 문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여전히 이 의료계의 문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떤 변화의 조짐이 일단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전제는 의료의 어떤 좀 잘못된 부분은 좀 수술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이 전공의들이 그동안 노력해왔던 헌신해왔던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도 좀 보장받아야 되는 서로 좀 잘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게 슬기롭게 잘 마무리가 돼서 크게 다치는 일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협과 대타협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대생 그 복귀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정부 대책과 어떻게 될지 어떤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